그러고요. 한국당 얘기를 좀 더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 모시면서 당권 도전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아닌가요? 네, 당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말에 전당대회 아직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2월 27일. 예. 그리고 룰은요? 룰은 오늘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대위에서는 네. 최종 결정은 이번 17일 날 1월 17일 날 그 전국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룰이든 당대표 도전한다 지금 이런 결심이 쓰신 모양이죠? 저는 지도체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네. 요번에 당대표 출마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을 확실하게 재건시키는 거. 또 두 번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표를 출마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예. 네. 여기 아까도 이 글자가 올랐는데 정우택 의원을 정진석으로 혼돈하지 마세요.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같은 이제 정시니까. 아까 탄핵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자유파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그걸 정진석으로 지금 혼돈하고 지금 문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고 박사는 같은 충청권 의원이니까. 조금 쉬어가는 타임인데 한 말씀 드리면 자유우파라는 아주 좋은 표현을 잘 쓰고 계셔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이 정우택 아닙니까? 저는 정은 정통, 우는 우파, 택할 사람, 정통 우파로 택할 사람 이렇게 해서 저는 정통 우파를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그 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유라는 거는 제가 당을 재건해서 총선 승리로 갖고 가겠다 이런 것이죠. 총선 승리. 총선 승리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 또 탈당을 주도했던 분들이 요번에 당의 얼굴이 돼서는 내년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이게 제 정치 소신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생각을 같이 해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나서서는 총선에서 망하면 정말 이 나라 자유우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저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래도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거는 경제 쪽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행정과 정치만 해왔는데 행정을 할 때는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에 행정고시로 경제기획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느 자리까지 했습니까? 저 과장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럼 몇 년 정도 한 겁니까? 제가 한 거는 한 13년 했습니다. 13년? 네. 만 13년을 했고, 하고 나와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그런 이제 잔뼈가 같은 거기서 굵었고 제가 또 외국 가서도 하여튼 경제학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민생 경제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도 끄트머리 껴 5차 5개년 계획도 하고 이 산업화를 위해서 정말 밤을 새던 사람들인데 이런 저희들의 일이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꼭 차별수 정권처럼 이 나라를 거덜먹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현장을 가도 지금 서민들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한번 우리 야당이 한번 그 경제를 그렇게 좀 한다는 사람이 나서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총선 승리, 그다음에 민생 다시 한번 우리 살맛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작용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지역구가 지금 충북 청주죠? 네, 청주입니다. 이 충북은 지난 6.13 선거 때는 완전히 민주당한테 다 그냥 쓸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 총선까지만 해도 조금 균형이 좀 잡혀 있었나요? 아니면 한국당 쪽이 좀 우세했나요? 한국당이 좀 우세했죠. 우리가 충북이 8개 선거구가 있는데, 5개에서 저희가 이겼으니까, 그거는 잘했다. 근데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네. 지방선거에서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5구 대선 때 득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총선 때까지는 이겼는데 네. 대선 때는 역전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13 때는 이제 참패당하고. 참패를 하고. 네. 그렇군요. 그 실제 근데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여론 지표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충청도가 이 크로스가 됐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잘 못한다. 이게 지금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네. 예전하고 다르게 충청권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여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 있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봐도 작년에 지방선거 때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예, 특히 이제 그 뭐 이영자라는 말도 나와서 20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20대들이 많이 변하는 게 청년들도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다. 네. 예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요새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문재인 욕부터 먼저 나오니까 네. 지금 네. 많이 변한 거죠. 특히 그 자영업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중국 도당위원장 엄태영 최고입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정우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엄태영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우택 도지사 때 엄태영이 제천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올리시는데요. 지만원 박사를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빨리 추천해라. 한국당 도대체 뭐 하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나경원 대표한테도 전화도 통화 한번 하고 네. 문자로도 제가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네. 아까도 잠깐 고 박사께서 언급을 하시다시피 네네. 그 특별법에 한 6가지 항목이 지금 조사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뭐 헬기에서 그 사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주동자를 찾아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5.18에 개입됐다 이런 것을 한번 진실이냐 아니냐 파악하는 그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의 이정명 의원이라고 군 출신 예. 그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항목을 넣어야 된다. 이거 해서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했던 항목이 아니었죠. 그렇죠. 저희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해서 들어간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때 제가 이정명 의원한테 지금 아직 물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지만원 박사를 많이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한 거의 18년 가까이를 그 지 박사께서 연구를 하고 네. 또 어려움도 겪으시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막상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위에 들어가려니까 그분을 뺀다? 그럼 가서 과연 그만큼 아는 분이 거기 가서 그것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그 항목을 안 했으면 좋아하는 항목인데 네. 우리는 이 항목을 넣어서 확실한 이왕 진상규명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극우 세력이다 해서 부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네. 이번에 5.18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보자. 네. 정말 북한 괴뢰군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그동안 연구해온 사람하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지금 또 위원장이 돼 있어요. 그 그래요. 위원회에. 네. 그러니까 그 서로 진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네. 한번 거기서 뭐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또 거기서 진실을 밝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내심적으로는 또 제가 나 대표한테도 내 생각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네. 제 마음속은 지 박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나경원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이런 지 박사님 추천, 정우택님 응원합니다. 막 이런 문자들이 쭉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우택 의원이 다 뒤에서 만드는 거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만원 박사 좀 강력하게, 정우택 의원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나경원 대표가 그걸 못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안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문자만 보내셔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전화 통화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식도 나오면요. 부모가 낫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온 거 이상 그 부모님이 하느님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늘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도 말, 물론 잘 안 들죠.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도 있으니까. 그 논리는 꼭 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얘기는 저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 예. 지금 계속해서 그 문자 올라오는 거 같이 보이시죠? 네. 예. 지만은 박사가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만은 박사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한국당이 설사 그 과정에서 부담이 있어도 그 정도 부담도 안지 않고서 무슨 제1야당이고 수권정당이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좀 그렇습니다. 해보자.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지박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나경원 대표한테 그 정우택 의원의 뜻은 전해졌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한 번 더 오늘 출연하시고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뜨겁거든요. 한 번 더 좀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